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내 아들의 눈에 비친 나는 언제나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성벽이자 길을 잃지 않게 비춰주는 도심의 가장 밝은 등불이었습니다. 내 나이 32이라는 젊고 당당하던 시절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로 얻었던 내 외아들 혁이,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거칠 것이 없는 사내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대형 상업용 부지를 매입하고 수십 층짜리 웅장한 빌딩을 설계하여 올려 세우는 종합건축 및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나는 늘 수백억의 자금을 움직이고 현장과 수많은 사람을 호령하던 거물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빌딩들이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때마다 내 어깨는 하늘을 찌를 듯 당당했고, 독종같이 앞발이로 살아온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식 혁이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두고 싶다는 아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도심의 저 거대한 빌딩들을 직접 다 지으신 훌륭한 건축업자야. 어린 시절 내 아들 혁이는 동네 친구들을 만나면 늘 제 아비가 올린 빌딩들을 가리키며 작은 가슴을 활짝 펴고 다녔습니다. 그 아이에게 나는 단순히 밥을 벌어다주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거대한 우산이자 닮고 싶은 유일한 영웅이었습니다. 아비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고, 내가 걸어가는 뒷모습은 그 아이가 자라나며 따라와야 할 절대적인 이정표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화려한 등불의 시절은 인간의 오만함, 보이지 않는 시장의 냉혹한 칼날 앞에서 너무나 허망하게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 57이 되던 해, 평생의 경력과 자산을 모두 쏟아부어 추진하던 도심 복합 상가 빌딩 건축 사업이 예기치 못한 금융자금 경색과 시공사 연쇄 도산이라는 쓰나미를 맞아 하루아침에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부도는 단순히 회사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지어 올렸던 도심의 최고급 아파트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고, 매일 아침 집 앞으로 찾아와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채권자들의 고함 소리에 내 가족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어야 했습니다. 평생을 우아하게만 살아왔던 아내는 그 충격과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고, 병원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차가운 겨울날 내 곁을 먼저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내의 상을 치르는 장례식장마저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깽판을 치는 모습을 보며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을 마친 뒤 이제 막 28 나이에 대기업 최종 입사 면접을 앞두고 있던 내 아들 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피가 나도록 쥐고 있었습니다. 빌딩을 세우던 거대했던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죄인이 되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야 하는 28자식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어야 했던 그 순간의 고통은 뼈를 깎는 것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내 나이 57, 아들 혁이에게 신용불량자 아비라는 주홍 글씨와 빚쟁이들의 칼날이 전거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 원수다. 나는 그날 밤 대기업 면접을 앞둔 28살 아들의 양복 한 벌 제대로 맞춰주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하며 자식이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의 맨 마지막 칸을 타고 내가 흘러든 곳은 내가 한때 지어 올렸던 화려한 도심의 빌딩 불빛들이 저 멀리 가물거리며 내다보이는 도심 외곽의 가장 쓸쓸하고 외딴 변두리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창문이 덜컹거리는 낡은 집을 겨우 한 채 구해 남은 내 이름 석자를 지우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철저하게 격리시켰습니다. 스스로 연락을 끊고 행방불명이 되는 것만이 아들에게 깨끗한 새 출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11년이라는 모진 세월이 흘러내 나이 어느덧 68이 되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매일 밤 도심 외곽 변두리 집에서 밤마다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고 거친 장작불을 피워내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혁이야,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절대 찾지도 마라. 너는 그 화려한 도심의 중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것이 매일 밤 내가 장잡하는 소리를 들으며 올린 한설인 기도였습니다. 신용불량자인 노인이 도심 외곽에서 입에 풀칠하며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짜 이름과 인력사무소의 소개를 통해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의 본사, 사옥 건물의 야간 및 새벽 청소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낡은 청소복을 입고 일대를 쥐었을 때 손바닥에 박히는 거친 굳은 살을 보며 나는 매번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화장실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며 간혹 젊은 직원들이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무시하며 지나칠 때도 나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자식 혁이도 어디선가 이런 번듯한 건물에서 남들에게 대접받으며 일하고 있겠지. 라는 상상 하나만이 내가 이 낡은 청소복을 입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령처럼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매일 아침 바닥을 닦아내던 그 건물 15층 전략기획본부 사무실에서 나는 꿈에도 그리던 내 아들 혁이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39의 당당한 대기업 팀장이 되어 있는 자식을 본 순간 내 심장은 바닥으로 쿵 떨어져 내렸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초라한 내 청소복이 녀석의 앞길에 흠집을 낼까봐 나는 서둘러 몸을 돌려 비상구 계단으로 도망쳐 숨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흘리던 중 나는 아들의 책상 위와 가방 속에 가득 들어있는 빛바랜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11년 전 28살의 아비를 잃어버린 자식이 39 팀장이 된 지금까지도 매일 밤 퇴근길마다 길거리에 뿌리던 사람을 찾습니다. 전단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죄인이 아닙니다. 평생 멋진 건물을 지으며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가장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11년 동안 이 도심 외곽 변두리 집에서 장자풀을 피우며 내가 숨어 지내는 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라 믿었는데 자식은 단 한순간도 못난 아비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찾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단지를 쥐고 소리 없이 오열하고 있을 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복도를 찢듯 울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으시죠? 혁이 여기 있습니다.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아버지. 11년 만에 들어보는 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몰라보게 굵어졌지만 아비를 부르는 그의 애절한 떨림만큼은 11년 전 똑같았습니다. 나는 초라한 내 낡은 청소복이 부끄러웠고 수백 명의 엘리트 사원들이 드나드는 이 화려한 빌딩에서 팀장이라는 직함을 탄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끝까지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냥 이 건물 바닥을 닦는 노인네일 뿐입니다. 그 순간 번듯한 정장을 입은 대기업 팀장 아들 혁이가 대리석 바닥 위로 펄썩 무릎을 꿇으며 내 먼지 묻은 낡은 청소복 자락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를 그렇게 눌러 쓰셔도 자식이 어떻게 아비의 굽은 등과 그 거친 손을 몰라봅니까?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아버지. 결국 나는 모자를 벗고 11년 만에 자식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39이 된 아들의 눈가에는 어느새 내가 지나온 세월만큼의 깊은 주름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계세요? 아버지가 남겨두고 가신 건축 대금 빚. 제가 지난 11년간 밤낮으로 일해서 다 갚았습니다. 신용회복 절차도 제가 전부 마쳤습니다. 제게 가장 큰 짐은 아버지가 남긴 빚이 아니라 이 화려한 도심 한복판에서 아버지 없이 홀로 버텨야 했던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건축업자였던 우리 아버지가 부끄러운 적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믿었던 나의 11년 세월이 자식의 눈물 앞에서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 혁이는 내 거친 손을 꼭 잡고 내가 살던 도심 외곽의 쓸쓸하고 낡은 변두리 집으로 함께 내려왔습니다. 낡은 방 안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 11년 만에 나란히 앉은 우리 부자는, 우리는 밤이 새도록 지나온 오진 세월의 이야기와 서로에게 차마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쏟아내었습니다. 자식이 진정으로 바란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부모의 따뜻한 품이었던 것입니다. 창밖을 세차게 때리던 밤비는 어느덧 멈추고 밤새 도심 외곽을 짓누르던 짙은 안개 너머로 붉고 찬란한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1년이라는 지독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나는 자식의 어깨를 지탱해주던 거대한 빌딩의 등불은 아닐지라도 이 장작불의 온기 속에서 생애 가장 완벽한 평안을 느낍니다. 자식이 바란 것은 세상을 호령하는 위대한 건축업자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곁에서 함께 장작불을 쬐어줄 수 있는 따뜻한 부모의 품이었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 혁이야. 못난 아비를 찾아주어서, 그리고 끝까지 버텨주어서. 아버지 없는 화려한 도심의 외로움이 더 큰 짐이었다는 효심 어린 아들의 멘트가 가슴에 남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 내 부모에게 전화 한 통씩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